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 주제는 슬럼프와 번아웃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투트랙님도 슬럼프가 있었나요? 그럼요. 수시로 찾아오죠, 슬럼프가. 보통 슬럼프의 정의를 찾아보자면 일시적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일시적으로 뭔가 하던 일을 원래 평상시 능력처럼 잘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다 싸잡아서 슬럼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수시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세게 왔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거의 매년 찾아오는 거긴 한데, 사업하고 거의 한 1년, 2년째쯤, 한 10년 전쯤에는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정책이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 정책에 맞추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스토어도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는 거에 저도 계속 바뀌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일이 많다고 번아웃에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은 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좋고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또 있고, 이럴 때 슬럼프가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한번 밖에 한번 나갔어요.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해서 이런 분도 만나보고 저런 분도 만나보고, 또 잘 팔고 있는 셀러들도 만나보고, 심지어 개발사 대표님도 한번 만나보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이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플랫폼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네이버에만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다른 플랫폼도 한번 해보고, 다른 비즈니스도 한번 해보는 거야. 네이버만이 아니라 내 큐텐도 한번 팔아보고, 수출도 한번 해보고, 내가 내 상품도 한번 만들어서 내 자사몰도 한번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문제를 확 해결을 했거든요. 와, 이게 내가 그냥 무조건 끌어안고만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슬럼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저만의 루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이게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10년 후에 나의 목표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막상 들었을 때는 10년의 목표? 야,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10년의 목표를 내가 어떻게 정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는요,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다음 달에 매출 얼마를 해야지, 다다음 달에 상품 소식 몇 개를 해야지, 하반기에는 직원을 더 채용해서 이런 거를 더 해야지, 다 짧은 기간들의 목표들이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들의 목표들은요,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마다 좌절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긴 기간으로 잡는 거지. 나는 10년 뒤에는 브랜드 10개를 가진 회사의 대표가 될 것이고, 직원들 50명을 채용한 회사가 될 것이고, 연매출액 500억이 넘는 회사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실패하고 이루고 실패하고 이루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데미지가 좀 덜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왜냐?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긴 목표를 가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한 보상을 확실히 하자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많이 갈아 넣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갈아 넣어야 되는 것도 조금씩 충전을 해가면서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단기간에서 세운 목표들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내 스스로가 나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이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좋은 차를 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미라든가 여러분들이 일을 잠깐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번 주에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루 쉴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돼요. 아예 최소한 2달 전에 나는 이날 쉴 거야 라고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어설프게 쉬면은 안 돼요. 저는 야구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 야구를 보면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땀도 흘리면서 그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모르는 공간에서, 직원들이 없는 공간에서, 우리 가족이 없는 공간에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나만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보상이 되거든요. 그걸 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휴가나 내가 할 수 있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노라는 것을 많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스를 많이 하세요. 예스를 많이 해야지 뭐 긍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예스를 하게 되면은 또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그런데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예스를 외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하기 좀 껄끄러운 계약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사업에는 조금 피해를 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스를 외치게 된다면 짧게는 한 달, 두 달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고, 길게는 1년, 2년 혹은 사업이 없어질 정도의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시급일 계산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데, 노라고 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낭비하는 이 시간들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2년, 3년 더 내다보게 되면은 우리 장기간의 목표에 의해서 노라는 대답이 여러분들 사업체 그리고 슬럼프를 이기는데, 그 슬럼프가 안 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노라고 외치는 편이 못 되는 성격이에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편인데, 그로 인해서 손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날 이후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해진 적도 있고 또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 된 경우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사업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고 슬럼프도 많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노라고 이야기한 거는 대외적인 관계나 사업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노를 외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을 오랜 기간 하다 보면은 스스로에게도 노라고 외쳐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손절을 잘 하자입니다. 자, 이 손절? 뭐지? 뭐 주식도 아니고 뭐 손절? 뭐 이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 노력, 그리고 견뎠을 때 오는 그런 고통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닌 것 같은 거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노력이나 비용이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을 했어. 정말로 막 중국도 가갖고 이웃시장도 가갖고 말도 안 되는 중국어 써가면서 어떻게든 어렵게 소싱을 했어. 근데 소싱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서 상품을 딱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느낌이 좀 그래. 출시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온몸에 쌓여있는 빅데이터가 얘기하고 있어.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비용이 아까워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야. 우린 여기서 노라고 외쳐야 돼요.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갈 경우 예스 해버리게 되면은 10년 계획에서 또다시 틀어져 버려. 저라고 없었겠어요? 저도 창피한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창피할까봐, 위신이 떨어질까봐 노라고 못해갖고 한번 크게 말아먹은 적도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창 유행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어요. 프리미엄 독서실이었어요. 그냥 앞만 봐도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뭔가 좀 그런 거예요. 이거 해봤자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할 것 같고, 내가 너무 많이 인발부 돼갖고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자영업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매번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그동안 조금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한 달에 300, 400밖에 못 버는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만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과 시간, 인력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노라고 못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더 큰 슬럼프를 빠지게 할 수 있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절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손절을 진짜 잘해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어요. 뭐 어때? 내 사업이고 내 돈 들여서 내가 했는데. 다섯 번째인데요. 메모하는 습관을 갖자입니다. 이거는 슬럼프가 빠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요, 슬럼프가 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록이라는 것은요, 기억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누가 봐도 정말 내일 스케줄이 많아. 그런데 이 스케줄에 대해서 인지하고 못한 상황에서 이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면요, 동선을 낭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 번에 같이 해서 둘을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에 하나씩만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해갖고 두 가지를 다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억해놓고 전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아놓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효율적으로 뽑아냈다 보면은 이 일을 정말 많은데, 이 일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끝내게 되면 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사업 일기를 통해서 많이 기록에 남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같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직원도 많이 없고 그리고 저 혼자 하던 경우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미리 다 기록을 해놓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저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잊지 않고 노하우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기운 빠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이유 없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전에 기록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 사업의 흔적들, 필사적으로 살았던 그때 시절에 썼던 메모를 보게 되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는 이랬구나, 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과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슬럼프가 오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지금 하시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마디 드리자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을 잘 해서 빠르게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꼭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또 찾아서 다시 또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시간, 순간들이 또 극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루틴, 5가지 방법 지금이라도 당장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